그래서 일단 군집의 특성부터 설명을 할게요. 261쪽.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소두가 좀 길었는데 군집의 특성. 일단 군집은 아시다시피 개체군들의 집단이야. 여러 개체군들이 있는 환경이야. 여러 개체군들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름 상호작용할 거라고. 군집의 상호작용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얘를 다른 말로 풀면 군집이라고 하는 건 개체군이 여러 개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체군 간 상호작용. 이것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개념이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개체군 내 한 글 차로, 한글 차이로, 하나의 글자 차이로 한글은 의미가 달라지잖아. 이거랑 다르겠죠? 완전 다른 말이야. 개체군 안에서의 상호작용인 거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인 거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개체군 간 상호작용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들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집이 나눠져 있는 형태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군집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261쪽 중간에 2번에 261쪽 중간 2번 군집의 종류에서 나오죠. 그죠? 군집이라고 하는 형태의 261쪽 중간 2번에 보면 군집의 종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어떻게 나눠서 얘기하냐? 육상군집하고 그 다음에 해수군집. 자, 육상과 수생. 말 그대로 육지 위에 존재하는 여러 생태계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군집들을 말하는 거야. 육지 위에. 그러니까 뭐 우림일 수도 있고 막 키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우림일 수도 있고 또는 키 큰 나무가 아닌 거의 1년생이나 다년생 풀들만 존재하고 있는 초원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막 비가 많이 안 와. 매우 건조해. 근데 다 기온도 높아. 사막같이 자 뭔가 생명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린 황무지 이런 표현을 하지. 그치? 얘를 이런 형태로도 나타내. 황원.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국어적 감각, 어떤 언어적 감각들을 테스트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원이 이 단원이긴 해. 생물 단원에서, 생태계 단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떤 언어적 감각, 우리가 뭐 황무지, 황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얘를 바꿔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열되는 부분이 군집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육지 위에 존재하는 생태계냐 아니면 물속 안에 존재하는 생태계냐에 따라서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육상군집 그리고 수생군집 이렇게 두 종로 나누는데 수생군집도 다시 두 종로 나눌 수 있겠죠. 짠물, 바닷물, 그지? 해수군집과, 그지? 그 다음에 민물, 담수, 호수나 하천. 담수는 호수나 하천을 말하는 거고, 그지? 안 짠 거. 해수는 바다, 그죠? 바닷속 생태계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태계가 군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해하시기가. 생태계는 이꼴 군집이구나. 오케이. 자, 다음 육상군집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얘네들을 좀 나눠요. 어떻게? 자,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낮냐에 따라서 자, 육상군집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황원, 우림, 그다음 뭐 초원 이렇게. 우림은 키가 높은 키 큰 나무들이 잘 자라는 기온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강수량도 많은 그런 환경들을 우림 군집 또는 황호는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낮은 사막 같은 환경이랄지 또는 자 열대 사막, 온대 사막 이렇게 있고요. 열대 사막, 온대 사막도 있고 그다음 한대 사막을 혹시 툰드라라고 들어봤어요? 툰드라? 한대 지역, 추운 지역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대 지역에 사막들을 콕 집어서 그냥 툰드라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누가 누구지라고 하는 매칭한 형태들로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긴 해, 이 단어들이. 그래서 자, 온대 지역이냐, 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서 온대냐, 아니면 아열대냐, 열대냐, 한대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을 나눈 형태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추운 지역에서 기온도
기온이, 그러니까 선생님 황혼은 기온이 무조건 5도 했잖아요. 기온이 낮은 형태지만 이렇게 강수량이 낮으면서 특정한 어떤 지역 분포로 보이는 형태들을 우리가 생물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 그런 걸 다 황혼 지역이라고 싸잡아서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반드시 기온이 높고 반드시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낮아야지만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생명체가 잘 살지 않는 특수한 지역들의 환경들을 황혼지라고 하는 거야. 황홀하다, 잘 자란다 이런 뜻으로 매칭시키면 안 돼. 황무지로 매칭을 좀 시켜주면 좋아. 그래서 열대나 온대 지역의 사막 지역들이랄지 또는 한대 지역의 사막들은 툰드라 이렇게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육상 군집이냐 또는 수생 군집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런 다양한 군집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개체군 사이에 개체군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는 같은 생물종, 동일 생물종이 일정 지역 안에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개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먹잇감을 동일 종끼리도 있지만 우리 뭐 가끔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이 그냥 생물학적인 걸 벗어난 형태야. 이건 그냥 어떤 교육된 환경이야. 사회화된 그런 행동들이고 실질적으로는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건강하고 또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퍼뜨리게끔 하게 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대체적으로는 생물의 본능이야. 동물의 본능이고 식물의 본능이고. 오케이? 그런데 그런 본능을 벗어나게끔 어떻게 보면 사회화가 된 거지. 야생의 환경에선 그렇지 않아.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잘 살아서 내 유리한 유전 정보를 퍼뜨리는 게 우선 목적이야. 같은 종 내에서는 그래. 오케이? 같은 종 내. 그지? 그다음 다른 종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체군 내 상호작용으로 배웠던 종류들과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같은 생물종 내에서도 제한된 먹잇감을 가지고 나름 할 거니까. 그지? 개체군에서 나오는 상호작용에서 뭐뭐 있었어? 이게 개체군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들에서 나온 활동들을 섞어놓고서 헷갈리게 딱 좋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 오케이? 이 두 개를 막 섞어놓고서 맞는 거냐, 뭐 틀린 거냐, 기능을 섞어놓고서 이 지위가 맞는 거냐 아닌 거냐 막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개체군의 상호작용에서는 뭐 있어? 텃세. 오케이? 텃세가 뭐냐면 야, 너 약한 거 같아. 야, 꺼져. 여기는 먹잇감 너 이 입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 이 원래 내 영역에 있으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 그리고 너 약해 보이네. 야, 꺼져. 내가 다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세력 번제가 뭐였어? 개체군의 상호작용이었어. 얘만 있었어? 또 뭐 있었어?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순이제. 그지? 순이제. 일단 거기에 참여되는 같은 생물종 내 개체군의 1부터 10명까지 있었다. 10개체까지 있었다. 그럼 걔네들끼리 힘의 순서를 다 잡아. 그래서 힘의 순서대로 먹이에 참여하고 먹이 사냥에 참여하고 생식에도 참여하는 거야. 또 뭐 있어? 리더. 그지? 리더가 경험이 많은 자야. 순위제랑 리더제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봐. 순위제는 1부터 10까지 서로 각각의 순위를 만약 다 매겨놨었다라고 한다면 1부터 10까지 힘의 순서가 다 있는 거고요. 순위제는. 리더는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은 힘의 순서는 없어.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은 힘의 순서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사회생활제도. 그지? 뭐 분업화된 형태로 꿀벌. 그지? 여왕벌. 등등등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 꿀벌은 여왕벌은 계속 생식만 참여하고 일벌은 계속 이제 막 뭐 방어하고 막 이렇게 그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형태들을 하는 거죠. 또 가족생활제도. 이런 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었어. 동종으로 이루어진. 근데 동종이 아닌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의 개체군 간 상호작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 얘네들도 일단 뭘 하겠어? 모든 생물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서로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263쪽을 봐봐. 263쪽. 보고 있어요? 자, 군집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 상호작용. 자, 일단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라고. 오케이? 생태적 지위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 생태적 지위는 이꼴 다른 말로
무엇을 먹이로 먹는가? 먹이지위. 어디 공간에 사는가? 공간지위. 먹이지위와 플러스 정한 거 아니죠? 공간지위.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여기 이 단어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혼자만 삽질을 하고 있으면 남들은 다 점수를 딸 때 나만 지금 그 쉬운 것도 못 푸는 거야. 그 쉬운 거야. 정말 그 쉬운 거 남들 다 푸는 거야. 자, 생태적 지위는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를 더한 거야. 어떤 걸 먹이로 먹냐? 어디 공간에 사느냐? 이 두 개를 합한 개념이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로 나타내죠. 오케이?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는 자,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 혹시 포식과 피식 들어봤죠?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관계죠. 자, 포식과 피식하는 개체들. 자, 피식자고 먹힌 놈, 포식자고. 그죠? 예를 들어서 눈신토끼랑 시라소니. 자, 걔네들은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없어요. 시라소니랑, 그지? 시라소니는 훨씬 더 상위 포식자잖아. 그지? 뭐, 눈시토끼는 풀떼기랑 토끼풀은 없겠지. 그지? 먹이가 서로 겹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서는 적용이 안 돼. 생태적 지위가 겹쳐서 이러한 개체군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떤 거, 자, 분서라거나 또는 종간 경쟁이거나 이 두 가지는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종간 경쟁은 어떤 정도까지 경쟁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경쟁 베타 원리야. 경쟁 베타의 원리. 혹시 집신벌레 알아요? 집신벌레? 집신벌레라고 하는 게 물속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느다란 성모를 가지고 있는 담수 민물 생물입니다. 담수 민물 생물. 근데 그 집신벌레 종이 애기 집신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집신벌레 종이고요. 그냥 집신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이 있어요. 똑같이 집신벌레라는 형태로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선생님 얘랑 얘랑 같은 종이니까 같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 아닙니까? 라고 트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 이름이 집신벌레? 얘도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 이름이 똑같으니까 함정, 삽질하기 딱 좋다고. 근데 이들은 서로 다른 생물종이야. 종이 달라. 우리 개에서도 치와와, 말티즈 서로 다른 개과는 똑같지만 종은 다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개체군이 서로 달라요. 오케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 중간쯤 위에 나와 있는 어떤 그래프로 보시면 애기 집신벌레라는 생물종을 단독 배양했어. 애기 집신벌레 단독 배양했더니 보통 개체군을 배양을 하게 되면 현서야. 자, 처음에 암컷과 수컷의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 종이 있었고 그 모든 자손이 걔네들이 생식에 참여해서 태어난 자손도 다 생식에 참여해서 새끼를 다 낳는다는 전제하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체수, 그죠? 그 다음에 시간,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돼? J자야? S자야? 개체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나? 아니죠. 2, 4, 8에 뭐 16에 막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고 싶다가도, 그죠? 자연적으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환경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먹이가 부족해,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S자, S라인이니까 이렇게 S자의 생산 곡선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자, 애기 집신벌레도 이랬고, 그 다음에 뭐도 그냥 집신벌레라고 하는 생물종도 이랬대. 여긴 집신벌레 단독 배양했을 때야. 각각 단독. 그리고 얘네들을 혼합배양 했더니 어떻게 돼? 혼합배양을 했더니 여러분 세 번째 그림처럼 애기 집신벌레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걔네들의 개체수가 여기가 100의 환경 수용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100보다 못 미치는 이 정도의 수치를 갖게 되고요. 떨어졌죠? 애기 집신벌레요. 그치만 개체수를 유지는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집신벌레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집신벌레 종은. 집신벌레 종의 개체수는 거의 바닥을 찍고 있어요. 더 늘어나지 못해요. 오케이요. 왜요? 경쟁을 했어. 공간지위가 겹치고 먹이지위가 겹쳐서. 근데 누가 패한 거야? 전쟁을 한 거야. 누가 패했어? 그래, 얘가 패한 거야. 그러니까 한 종이 사라질 만큼까지도 아예 배척을 시킬 만큼 파이팅 넘치게 싸우는 경우, 그래서 한 종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
이게 야생의 환경이라고. 이런 걸 종강 경쟁이라고 해. 그리고 한 종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경쟁을 계속 가속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더라?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하더라라고요.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죠? 한 종이 사라질 만큼까지 파이팅 넘치게 싸워요 라고 하는 거. 그게 경쟁 배타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한 형태들만 계속 존재했다면 그럼 어쩌겠어요?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형태의 단순한 이거 있거나 저거 있거나 저거 있거나 하나는 아예 사라지고, 그죠? 점점점 생물종들이 어쩌겠어? 단순화되겠네. 여러 생물종이 이 자연상 세계에서 계속 존재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종강 경쟁이라고 하는 개체군한 상호작용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 오케이? 다른 형태로 서로 겹치는,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겹치는 다른 형태로도 유지를 계속하는 아이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서입니다. 분서. 얘가 나눌 분, 공간서야. 오케이? 공간을 나누거나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겹치는 경우, 또는 먹이를 나누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물이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랑 갈견이라고 하는 여기가 물이야 물. 그러니까 하천이야 하천, 담수. 오케이? 자, 피라미와 갈견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얘가 있어. 근데 피라미라고 하는 아이가 자, 먹이 환경이 지금 피라미 혼자 살고 있을 때 물속 깊숙이 있는 뭐 해수, 그러니까 담수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동물성 플랑크톤도 먹고 여기 위에 붙어있는 록조류도 먹고 혼자 다 먹었어. 피라미가. 피라미 혼자 있을 때. 근데 갈견이가 같이 들어와. 피라미 혼자 있을 때 다 먹었어. 갈견이도 먹잇감이 비슷해.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같이 살게 되니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서 관찰해보니 피라미랑 갈견이가 먹고 있는 공간과 사는 공간들이 유사했는데 나눠서 피라미는 여기 중심 부위에서만 주로 관찰이 되고 갈견이는 여기 서라운드 주변에서만 자기의 개체수를 유지를 하더라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밀려서 어떻게 보면 서로 사는 공간을 나눠서 살게 된 거랑 똑같아요. 경쟁을 하다가 밀려서 아예 한 종이 죽을 때만큼 계속 싸워지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후퇴하자 해서 중간 지점에 서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사는 공간을 나눠서 관찰이 되게 된 거죠. 그게 분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혼합배양을 했었을 때 A라는 것과 B라는 거가 야, 나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 거 같지?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애들이 더 잠이 오는 것 같아. 자, 컴다운 할게요. 내가 목소리 너무 높였어. 천천히 얘기할게. 천천히 얘기하면 오히려 잠 더 안 자더라고. 아닌가? 더 자나? 아무튼 상관이 없나? 자, A와 B라는 생물종이 단독 배양 했을 때. 자, 근데 얘를 혼합 배양 했더니 얘가 100 그리고 얘가 100에 수렴했었었는데 혼합 배양 했더니 어떻게 되냐? 100보다 그지? A도 줄고 A도 이렇게 줄고 B도 줄고 원래 100에 거의 가까웠었잖아. 얘가 A고 B야.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각 혼자 배양했을 때보다 아예 죽진 않아요. 근데 좀 줄긴 했어요. 왜? 나름 그죠? 나름 가운데 뭐 인접되는 부분들은 서로 나눠서 모든 면적을 다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눠서 살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긴 줄었어요. 오케이? 양쪽 둘 다 줄게 되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거다. 분서. 오케이? 분서.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거기 포식과 피식 나와 있죠? 포식과 피식은 얘는 생태적 지위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자, 생태적 지위가 안 겹쳐, 얘들아. 포식과 피식하는 얘네들은 생태적 지위가 안 겹쳐. 그러니 이렇게 되겠지. 개체수야. 야광어 천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돼요? 자, 어떤 생물종은 천만큼의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면 어떤 아이는 100의 수치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 정도의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야. 얘가 B, 얘가 A. A라고 하는 아이는 곱하기 1000의 수치만큼의 개체수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 근데 B라는 아이는 개체수가 훨씬 더 적어. 오케이, 100의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A가 올라가고 난 결과에 의해 B가 올라가는 형태. 그치? 그 다음에 A가 내려가니까 B도 연달아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형태. 왜? 먹잇감이 누구야? A가 먹잇감이야. B의. 그치? 왜 그렇게 판정할 수 있어? 얘는 100의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더 적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상위 영양 단계 생물인 거야. 우리 피라미드 형태에서 포식자, 피식자,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을 때 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훨씬 더 작아지잖아. 상위 영양 단계일수록 개체수가 더 감소하지. 오케이? 상위 영양 단계일수록 개체수가 더 감소하니까. 그지? 그래서 그래. 영양 단계가 윗 단계에 해당하는 게 B고 A는 더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개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먹고 사는 B가, 물론 그것만 먹진 않겠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형태의 그래프처럼 보이겠네. 여러분 책의 263쪽 맨 아래 하단의 오른쪽 그래프, 그게 포식과 피 그래프라고. 여러분이 유의할 건 누가 이 개수의 범주를 보시고 누가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 이게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서클 형태의 메비우스 띠처럼 보이는 형태에서 누가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오케이? 그럴 경우에 개체수의 범주가 더 큰 게 아래 하위 단계야. 피식자, 먹힌 놈이야. 수가 더 적은 아이가 포식자, 더 상위 영양 단계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서클을 놓습니다. 올라가다가 완전 똑같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증가, 얘가 증가하니까 뒤따라서 증가, 감소하면 뒤따라서 감소하는 형태들로 흘러간다는 거. 그게 포식과 피식 그래프예요. 그 다음 공생과 기생이네요. 그죠? 나 아직 내용의 전체의 절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이들아. 그럼 잠시 쉬는 시간에 가는 게 어떨까요? 아니, 상위 공생하고 기생까지만 하고. 진짜 공생과 기생까지만 하고 끊었다가 천이를 갈게요. 끊었다가 천이를 갈게요.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네 힘 좀 줘봐요. 부릅부릅 떠봐요. 부릅부릅. 자, 상위 공생하고 기생까지만 설명할게요. 공생 그리고 기생. 자, 아마 전에 뭐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언급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자, 공생은 다시 상위공생하고 상위공생 그리고 편리공생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당연히 이 둘은 서로 개체군들이 서로 생태적 지위가 겹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아까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 분석 그리고 종강경색. 다 두 가지만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작동되는 형태였어. 두 가지만. 자, 그리고 상위공생, 편리공생, 기생은 생태적 지위가 전혀 안 겹쳐. 자, 상위공생은 니도 윈, 나도 윈. 윈윈이야,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어떤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 뒤쪽에 질소 순환하면서 또 언급되겠지만 콩가식물 같은 경우에 자신의 식물의 뿌리에 혹처럼 붙어있는 아이가 있어. 골통학과 하면서 배웠을 거야. 오케이? 콩가식물의 뿌리, 콩가식물은 특히 질소가 빈약한 토양에서도 정말 잘 자라. 원래 질소라고 하는 건 식물에 또는 동물의 모든 이런 생물들의 필수 생장 원소야. 왜냐면 N이라고 하는 그 질소가 단백질의 아미노산에도 들어가. 단백질 필요하잖아, 생명체라면. 그지? 그 다음에 핵산 염기도 들어가. 그지? 뭐 아데닌, 구아닌, 티민, 뭐 우라실 여기에 다 N이 들어가잖아, 염기에도. 그러니까 질소가 꼭 필요해. 근데 질소라고 하는 게 너무 결여되어 있는 토양에서도 이 콩가식물 너무 잘 자라더라는 거야. 너 연구를 해봤더니 뭔가 있더라는 거지. 누구? 어디에? 지우야. 유지우야, 힘내봐라. 자, 여기에 뿌리에 혹처럼 박테리아들이 겁나 붙어있어. 뿌리역 박테리아가. 그래서 박테리아가 막 개체수가 막 겁나 뒤지게 늘어나가지고 그 아이는 무엇을? 공기 중에 있던 질소를 이 식물에게 필요한 형태의 암모늄이온으로 바꿔서 공급을 해주고 식물한테,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들을 이 박테리아에게 주고. 그죠? give and take야. 한쪽만 일방적인 기버처럼 막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give and take 형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상위공색이야. 네? 자, 편리공색. 이런 상위공색 하는 얘들 많이 있어. 뭐 흰동가리라고 하는 열대어랑 걔를 말미잘이 보호하고 있지.
그러면 말미잘은 흰 동가리가 딱 숨어있는 동안에 막 그 흰 동가리 막 부리 옆에 아가미 옆에 있는 막 이게 짜실짜실한 유기물을 먹잇감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흰 동가리는 큰 피쉬들한테 이제 피난처를 공급받는 거. 이런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민민 상리공생. 자, 편리공생 뭐 있어? 나는 좋아. 너는 이득도 손해도 하나도 없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인 건 기생이야. 나는 이득인데 넌 손해야. 이건 기생이야. 여기는 내용부야, 내용부. 내용 없음. 어떤 거? 빨판상어랑 바닥거북이. 빨판상어는 거의 지느러미가 약해요. 그래서 거의 낙지 흡착판처럼, 오징어 흡착판 같은 배 쪽에 그런 이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빨판상어야. 그래서 바닥거북이 등에 붙어서 바닥거북이가 이동할 때, 또는 다른 동물이 이동할 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근다고 해서 바닥거북이한테 택시비를 주냐, 대리비를 주냐? 안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바닥거북이는 이득도 손해도 아니야. 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닥거북이의 등판이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살리더라고. 막 따개비들도 막 바닥거북이의 등판에 붙어서 마치 얘가 뭐 거기 바다의 돌인 것 마냥 거기 막 붙어 있잖아. 바닥거북이 겁나 무거운데 혼자 이렇게 떼내더니 못 떼내지. 그래서 막 가끔 그 낚시 어부망에 걸렸을 때 어부들이 막 칼로 긁어가지고 등 좀 세척해주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 거 그러더라고. 징글징글하게 따개비들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바닥거북이 그리고 빨판상어도 걔네들의 대표적인 편리공생이야. 나는 이득을 봐, 빨판상어는. 그치? 근데 바닥거북이는 이득도 손해도 없어. 자, 그 다음 기생은 뭐야? 기생충. 뱃속에 자라는 기생충. 내가 본능적으로 또 영어 단어를 언급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자, 발음이 안 좋은 관계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어 영화 그죠? 개입니다. 기생충. 여러분 뱃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샀습니다. 알벤다조를. 그래서 생거를 잘 먹으니까 구충제를 먹어야죠. 1년에 2번은 먹어야죠. 아무튼 여러분 뱃속에 존재하는 기생충. 예? 기생충은 내 거에 유기물을 빨아먹어. 나한테 뭐 이득도 손해도 이득을 주지 않잖아. 손해만 받지, 그지? 내가 열심히 먹었는데 살이 안 쪄. 기생충 있다는 거든. 혹시 뭐 구충제 먹었냐 막 이러잖아요. 먹어도 살이 자꾸 안 찌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 뭐지? 자, 아무튼 기생충. 그리고 또 뭐 있어? 겨우살이라고 해서 겨울에 굉장히 큰 고목에 붙어 자라는, 얘는 이파리도 없어. 이파리도 없는데 광합성을 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잘 살아있어. 큰 고목나무에 존재하고 있는 걔네들 유기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야.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겨우살이. 오케이? 그다음 뭐 버섯 같은 것도, 자, 그러면 기생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애매합니다. 버섯은 그래서 뭐 기생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